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이 인사말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았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우선 이번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무슨 고결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제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디마크러시라고 나오는데, 디마크러시의 번역은 민주제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와 혼용해서 쓰기는 하죠. 민주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해석하면 시민에 의한 지배 내지는 통치라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민주제는 희소한 자원 배분에 대한 권력 내지는 통제력을 시민이 갖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군주제는 군주가, 귀족제는 귀족이 이 권력을 갖는 것이겠죠.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인간 사회는 어느 시대나 지역 체제를 막론하고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분배라는 선택과 불평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나 집단에서 이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자연 환경만큼이나 굴곡진 역사를 간직한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감자 마른병 때문에 1845년부터 1852년까지 8년간 지속된 대기근 동안 무려 125만 명의 시민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25만 명이 굶어 죽었던 1847년 한 해에만 4,000척의 배가 식량과 가축을 운반해 갔고, 이 식량이 향한 곳은 당시 아일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영국이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갔던 것인데요.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했고 기아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땅의 대부분은 영국 본토에 살던 지주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한 곡물과 값비싼 가축을 모두 영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일랜드 농민에게는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나눠 가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작은 텃밭과 거기서 나온 감자뿐이었습니다. 불과 8년 동안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아일랜드 대기근,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감자 마른병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을 나눌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즉 자원 배분의 문제였으며 정치 권력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정한 분배, 이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권력을 시민이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정수이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잠깐 살펴볼까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입법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은 곧 시민이 만든 정책이었죠. 정부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회였는데 5천 명에서 8천 명의 시민들이
넓은 야외 극장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은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선출된 일군의 시민들에게 위탁했고 이것이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민은 나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첨제와 단임제를 통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그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를 공화제라고 명명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현대국가의 넓은 지역과 여기에 분포하는 많은 인구수로 아테네식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는 없겠죠. 참고로 2012년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총수는 4,046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 건국 당시 연방헌법안에 찬성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등이 작성한 연방주의자 논설 10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 간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은 첫째, 공화제의 경우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것.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민주주의는, 즉 공화제는 아테네 민주주의와 달리 사실상 통치자와 일반 시민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이고요.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투표의 효능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기근과 관련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대로 한 국가의 자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권력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 대다수 시민의 생존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직자를 해임시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시민들이 정부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부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 이 오랜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도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것, 결국 해답은 또다시 민주주의입니다. 최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도 경쾌한 모습으로 표출하는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비극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노엄 촘스키는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 말인가요? 시민에게 달려있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